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들려오는 믿기 힘든 이야기, 바로 어린이 학대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실 겁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그럴 수 있는지 분노하기도 하고, 혹시 우리 아이 주변은 안전한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현재에도 어린이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학대의 충격적인 현실과 위험 신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린이 학대란 보호자가 어린이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몸에 상처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말로 겁을 주거나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모두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학대가 대부분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대라고 하면 몸에 남는 상처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도 심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난하고 무시하는 정서적 학대, 굶기거나 더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방임,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대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어린이 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양육 스트레스와 고립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힘든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부부 갈등, 육아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부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거나 기댈 곳이 없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거나 건강하지 못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부모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훈육 방식입니다.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체벌만이 훈육 방법이라고 믿는 잘못된 인식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아이를 다그치거나 몰아붙이는 것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돌봄 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이 학대는 아이의 현재와 미래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인 상처는 물론이고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겨 정서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 공격적인 성향, 사회성 발달 지연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소통입니다. 첫째, 아이의 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특정 어른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하거나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악몽을 꾸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변화는 학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멍이나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발견했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이가 부모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용기 내어 이야기했을 때 절대 비난하거나 닥치지 말고 믿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부모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아가 힘들고 지칠 때는 배우자, 가족,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거나 육아상담센터, 정신, 건강 클리닉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나는 혼자서 다 해야 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올바른 양육 방식과 훈육 방법에 대해 배우세요. 체벌이나 폭언 없이도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련 서적이나 강좌,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긍정적인 양육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주변에서 어린이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전화 1660만 1391나 경찰 112에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어린이 학대의 위험성과 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학대 위험 신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부모님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유익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